제가 유튜브 미팅을 가보면은 원장님들이 와, 유튜브 진짜 전혀 마케팅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세요. 실제 저희가 채널을 살펴보면 조회수는 높은데 매출이 전혀 안 나오는 병원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시는 병원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 유튜브 잘 되는 곳과 또 안 되는 곳들의 채널을 한 수백 개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잘 되는 병원 유튜브 채널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튜브 경력 7년 차고요, 기업이나 병원들을 유튜브를 통해 수익화를 굉장히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 꼭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공감의 장인. 이건 진짜 타고나는 분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긴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요실금 환자예요. 근데 이 유튜브를 딱 들어가 보니까 첫 영상에서 웃기만 했는데 오줌이 줄줄 새가지고 미치겠어요, 재채기를 할 때마다 무서워요, 이러시죠?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면은 요실금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 하면은 맞아 내 이야기야, 이렇게 딱 서로 간에 매칭이 되는 거죠. 이분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나는 웃는 게 너무 두려워, 막 이렇게 어떤 내적 친밀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이거를 형성하는 게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형성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열리냐 안 열리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은 첫 만남 때 첫인상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상도 이 초반에 10초 혹은 30초 안에서 내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조회수 100만 회 이상 나온 병원 영상들을 다 보면요, 공감으로 영상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거의 다 태반입니다. 이런 영상들은 저도 그래요. 진짜 미치겠어요. 막 이런 공감의 댓글들이 엄청 막 밑에 달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막 성토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동조하시는 다른 분들이 같이 대댓글을 막 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댓글이 막 달리면은 유튜브는 와, 이거 정말 좋은 영상이구나 하면서 팍팍 퍼뜨리게 됩니다. 이게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해요, 알고리즘이. 반대로 조회수는 높은데 매출이 안 나는 영상들이 있어요. 어떤 영상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후킹을 하기 위해서 되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은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워딩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의 영상이고요. 이 경우에는 조회수는 높지만 오히려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영상들을 보고 병원에 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내원의 가장 큰 요소는 의사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내원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후킹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원장님에게 시청자들이 어떻게 느낄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곧 신뢰감을 형성하고 이게 곧 매출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절대 기분 나빠지는 영상, 호통치는 영상들은 만들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멘트나 단어, 표정은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막 웃는 분위기로 촬영이 좀 됐다, 이러면은 저희는 무조건 재편집을 하거나 다시 삭제하고 재촬영을 합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다시 찍어놔요. 결국 영상을 보고 환자가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를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쉬운 언어, 편안한 말투 사용하기. 유튜브는 누가 볼까요? 유튜브는 10대부터 70대 그리고 80대까지도 다 보는 편입니다. 지금은 데이터로 다 확인됐고요. TV보다 사실 현재 더 대중적인 매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언어, 편안한 말투가 너무 중요하죠. 원장님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촬영을 해보면 환자들을 자주 만나는 내과 원장님들은 사실 이미 환자 언어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시고요. 하지만 수술이 주로이신 분들, 그러니까 좀 외과 쪽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전문 용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영상을 촬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그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직재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친 곳이 다시 자라서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죠. 조직재생이 어려운 말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유튜브는 전 연령이 보는 매체이기 때문에, 심지어 외국인도 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실제로 볼 때도 잘 모르는 전문 용어가 영상 앞에 두세 개만 나와도 이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 막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사실 영상에서 전달하려고 의도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탈이 생기고 영상을 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하시는 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대본을 써서 촬영하시는 경우가 좀 있죠. 미리 다 외워서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저희가 좀 많이 해봤는데 결과물들이 어색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결책은 대본을 쓰시고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아이가 듣고 이해할 만큼 쉽게 됐다 하면은 그거는 오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쉬운 언어, 쉬운 설명 방식일수록 사람들 귀에 굉장히 잘 들린다는 거죠. 저희도 촬영하다가 이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요청을 원장님께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좋은 예로는 유튜브에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삼겹살을 갖다 놓고 해부하면서 수술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어요. 실제 수술 장면을 보여주기 어렵고 보여줘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친숙한 삼겹살을 갖다 놓고 시술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영상은 영상 조회수도 되게 높았는데 영상 안에서 실제 수술을 실감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의사로서의 신뢰감 형성도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뭘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또 더 쉽게 말하는지 이걸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뭐 합니다 말투보다는 뭐뭐 해요, 뭐뭐 해요 이렇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죠. 가끔 이렇게 제안 드리면 너무 친구 같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원장님도 계신데 사실 시청자들은 친근하게 하시는 걸 더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그 딱딱한 원장님들은 이미 병원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어색하다면 말투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전문 용어 사용은 최대한 배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 내가 제일 잘 나가. 간혹 병원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은 우리가 제일 잘해요, 우리가 최고예요 이런 채널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요즘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만의 시술을 상품화시켜서 홍보하시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이 너무 과한 나머지 유튜브 채널 전반에 본인들의 시술 이름을 썸네일에 막 다 사용하시고 우리가 제일 잘해요 이런 입장들을 다 같이 걸어 놓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걸 전혀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무슨 얘기 하는지 썸네일 보고도 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렇게 막 어필하는 것 자체가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가다 이게 좀 심해져서 부인구직 같은 게 엄청 급한 나머지 유튜브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원장님 최고예요 이렇게 뭔가 짜여진 각본대로 원장님 칭찬만 막 하는 콘텐츠들을 막 올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과연 정말 저 병원 넘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애초에 시청자들이 이 채널 들어와서 그 영상을 봐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색한 경우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 직원이 원장님 칭찬하겠지. 차라리 저는 그런 병원들 미팅 가면은 그 직원들이 나와서 원장님 욕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흥미롭기라도 하죠. 진정성이 있거나. 그렇게 좀 과한 내가 잘 나가라고 하는 홍보 형태들은 안 하시는 거를 최대한 추천드립니다. 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최대한 세련되게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맞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유튜브의 핵심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먼저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 알고 싶은 거를 먼저 주고 이걸 통해서 관계 형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형성된 관계로부터 신뢰를 만들고 그 후에 우리 병원에 자연스럽게 오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홍보나 광고를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을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구독도 안 하겠죠. 영상 자체도 당연히 안 보고요. 유튜브의 핵심은 먼저 주기.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 오늘은 병원 유튜브를 하기 전에 원장님이 알아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튜브 하기 전에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사실 그냥 PD랑 마음 놓고 떠들다가 촬영을 하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이 웃고 편하게 촬영하는 게 보통 저희도 결과물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촬영하시는 원장님, 병원 내부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미리 공감하는 부분들에 대한 원고를 준비하신다거나 어렵게 말한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 혼자 시작을 했거든요. 그 경험을 돌아보면은 사실 굉장히 외롭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팀들을 만나고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수년 동안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되게 많은 테스트, 수십 개의 채널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얻은 방대한 데이터량이 솔직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 특이한 질문을 하셔도 저희가 웬만하면 다 대답을 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댓글로 편하게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는 유튜브를 혼자 하시거나 병원 내부에서 유튜브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되게 좋은 꿀팁들을 모아가지고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유피크 채널에서는 병원 유튜브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